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오늘 MC를 맡은 김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고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이종희입니다. 오늘은 피부 레이저 시술 전후의 주의사항하고 사후 관리법, 또 치료법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아주 해줄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이저 시술 전에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렇게 내원 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꼼꼼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해서 미리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레이저가 피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혈관을 건드릴 수 있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복용을 하고 있다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가벼운 레이저는 사실 항응고제를 끊으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제 시술을 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깊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만 이제 끊으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여드름 치료하면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드름 약물을 복용을 하면서. 그런데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피지 억제제가 되겠는데요. 피지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상처 회복이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를 해서 감량을 할지, 뭐 잠깐 끊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해서 미노사이클린 이런 계통의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약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광과민증을 좀 유발할 수 있고 색소 침착도 조금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미리 체크하고 시술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잘 도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밖에 안 나가셔야 돼요. 낮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이라면 감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고 감염이 덜 생기게 하는 레이저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당뇨 있으면은 상처 잘 안 낫는다고 이제 알고 계시니까 당뇨 있는지 고혈압이나 뭐 이런 질환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약제를 많이 먹고 계시는지 복용하고 계시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레이저 시술 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생활 습관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일반론으로 보면 저희가 매일 세안하고 샤워하고 하잖아요. 세안은 일반적으로 시술하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가볍게 하거나 시술 부위 비비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고 시술 부위 자체가 물에 너무 많이 닿거나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샤워는 대부분이 몸 시술을 하지 않을 땐 가능은 한데 너무 뜨거운 물로 하거나 사우나, 뭐 찜질방,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땀이 나는 상황들, 땀나는 운동 이런 것들은 시술하고 한 1, 2주 정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잘 물어보는데 술 마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술이 나쁜 건 아닌데 혈관 확장도 생길 수가 있고 술이나 담배는 상처 회복을 조금 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부에 에너지를 줘서 피부 어떤 자극을 주고 피부가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시술 직후에 과도한 음주라거나 담배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이제 적절한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레이저 시술 후에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따로 이렇게 개인 팩 같은 거 우리 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떤 레이저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레이저가 이제 겉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안쪽으로만 들어가는 레이저를 시행했다면 팩은 뭐 그날부터 해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습도 되고 열감이 올라온 것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작용도 있고 해서 상처 안쪽에서 생겨 있는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들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피부 보습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표피라고 하는 피부의 가장 겉에 층에 손상을 주는 그런 치료를 했다면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되거든요. 피부 장벽이 재생이 되는데 레이저마다 뭐 한 2, 3일 걸리는 것도 있고 2주 이상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만약에 뭐 2, 3일은 물을 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때는 물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딱지가 생기는 그런 유형의 레이저들과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물을 대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문지르거나 하면서 위에 생겨 있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딱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주변을 너무 많이 문지르면 염증이 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피하는 게 좋고요. 사실 이제 하고 나서 감추고 싶어서 뭘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촬영을 해야 되거나 뭐 이래가지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발라주는 식으로 톡톡 문지르지 말고 톡톡 발라주고 닦을 때도 청결하게 이렇게 톡톡 하고 약간 불려가지고 위에 화장품만 제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시술 후에 우리가 회복 단계에서 피부가 많이 붉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좀 하면 좋을까요? 시술 후에 붉어지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그게 너무 길게 가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술의 종류에 따라서 3일에서 뭐 1, 2주 안에는 붉음증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붉어지는 거 저희가 뭐 홍반이라고도 하고 피부 붉음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술하고 나서 4주에서 6주가 넘어도 계속 붉어져 있으면 예민 피부도 될 수 있고 저희가 지속 홍반이라고 해서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따라서 시술하고 붉음증이 1, 2주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 빨리 피부과 전문의의 상의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붉어졌다는 얘기는 염증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피부 밑에서. 그럼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해야겠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경구약이나 이제 홍반, 이제 붉음증을 조절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에 맞춰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하에 관리를 하면 붉음증에 대해서는 적절히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홍반이라고 이제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속되면 예민 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1, 2주 안에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흉터라든지 우리가 이제 특정 뼈 위에 있는 또 부위를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붉은기가 생각 외로 또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가 다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이제 조금 지속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피부과 전문의의 그런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에 색소 침착도 우리가 잘 생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예방 또 관리 뭐 치료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시술하면서 사실 모든 의사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색소 침착이 생겨서 이것이 6개월, 뭐 길게 가시는 분들은 1년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환자분들과 상의를 하고 환자분이 평상시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환자분들이 시술을 하기 전에 얼굴 상태를 봤더니 광노화, 그러니까 뭐 잔주름도 많고 여러 가지 검버섯 병변이 있다면 한 달 정도 그 레티노이드 제제나 미백제를 먼저 사용을 하고 나서 레이저를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술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색소 침착이 남는 거를 레이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 난 다음에 낫는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이제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뭐 한 달 이내로 사라진다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재생연고 정도만 바르셔도 되는데, 한 달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생크림과 미백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앞에 말씀드린 레티노이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바르다 보면 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세 달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은 저희가 가볍게 색소를 걷어낼 수 있는 레이저를 그때부터는 시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뭔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간혹 원래 한 번으로는 안 없어지는 색소인데 그것이 이제
이게 색소 침착으로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이제 피부 진단으로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확대경들이 나와 있어서 이게 색소가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병변이 다 없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홍조라든지 색소 침착이 레이저 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불편함도 또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일 흔한 게, 그리고 또 제일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은 염증 후 색소 침착, 그다음 지속 홍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악화가 된다거나 또는 피부결의 변화가 좀 있다거나 또는 이제 감염이 생기거나 되게 이제 바이러스나 이제 평소에 이제 헐페스 같은 이제 입안이 자꾸 헐거나 하는 게 있던 사람들은 열 에너지를 강하게 받게 되면 이제 이런 헐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곰팡이 감염이나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대개는 환자분들이 이제 피부 후에, 시술 후에 그 시술 후 관리를 적절히 한다고 하면 이런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겪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시술을 좀 과하게 했다거나 또는 이제 시술 중에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조금 과한 에너지를 쏘게 되면 흉터 치료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흉터 치료가 아닌데 치료를 하다가 흉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시술하고 물집을 만들려고 하던 시술들이 있지만 생길 수도 있죠, 물집이. 그리고 또 관리를 잘못하면 또 그게 흉터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미용적인 목적으로 시술을 하는데 이런 뭐 일시적인 여드름 악화라든가 접촉 피부염 뭐 이런 것들은 경구약이나 뭐 이런 제재로 다 가능한데 흉터가 남으면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흉터에 대한 건 조기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술하고 흉터를 안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피부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적절한 치료와 그리고 후 관리를 통해서 이런 흉터라던가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게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 후에 우리가 불금증이나 색소 침착 외에도 얼굴이 잠깐 좀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건조해지거나 또 물집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잘하게 뭐 한 개 이렇게 생긴 물집은 그냥 좀 지켜볼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크거나 내가 통증 같은 게 지속될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받은 그런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서 처치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이해가 잘 되는데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